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중 연수남이 추출한 핵심 골자 22가지만 마음에 잘 새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삶의 과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공부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목적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지 말이죠.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삶의 목적을 찾는 걸 AI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서서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 GPT가 쓰고 번역 AI가 번역한 책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에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출판 기획자와 AI가 펴낸 최초의 책으로 집필부터 교정까지 단칠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연수남이 내돈내산으로 구입해 출시된 지 일주일 이내로 빠르게 읽어보고 책의 장단점과 한계, 핵심 내용까지 같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장점부터 바로 살펴보면요. 제목부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읽어보고 싶게끔 만들어졌는데요. 목차를 보면 구성이 좋습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고요. 각 카테고리의 시작에서 소단원들의 핵심 내용들을 잘 압축해서 전해줌으로써 전달력을 높여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은 소단원들에서 말해주는데 분량은 각각 1-2장 이내로 빨리빨리 읽어나가기 쉽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자체도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연수남이 공감한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하지만 책의 단점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챗GPT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번역과 빠른 출판으로 인한 검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중복되는 문장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점. 가령 인트로덕션, 본문, 콘클루전 부분에 똑같은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문장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단어들도 가끔 발견되고요. 셋째로 오역도 종종 발견됩니다. 뜬금포로 존댓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공손해지네. 넷째로 문장 간 연결이 매끄러운 느낌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가 점점 깊게 논리적으로 파고든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나열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이더군요. 마지막으로 편집 자체에도 오류가 있어 5번째 장 표지가 나와야 할 자리에 2번째 장 표지가 나오는 등 아쉬움이 곳곳에 묻어 나옵니다.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겠죠? 책에서 언급한 45가지 중에서 연수남 픽 핵심 메시지만 뽑아서 전달해 볼게요. 인연 카테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첫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무모한 관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할 수 있고 그것들은 자신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모한 관계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당신의 파트너가 항상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거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될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 얻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는 느낌을 받는 경우, 같이 있을 때 불편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를 해보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해야 되는데요. 무모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신의 목표와 열정에 전념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에너지, 감정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어설픈 인연을 끊는 방법.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소수라고 챗GPT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진정한 관심사와 열정에 부합하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같은 가치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의미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셋째, 의미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용서하고 함께 도전하라.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않고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요. 이를 극복해야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만족할 것인가 챕터로 넘어가 봅시다. 첫째, 목적을 추구하는데 장애 또는 좌절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학습, 성장 및 탄력성의 기회로 여기고 동료나 멘토로부터 지원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멘토, 연수남이 옆에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세요. 둘째, 삶의 목적이 목적지나 최종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듯 목적을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보단 그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요. 목적을 향한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승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목적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놓아야 하는 것들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건강하지 못한 관계, 만족스럽지 못한 직업 등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외부의 기대나 의무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 관계, 그리고 삶에 들어올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비교와 인정 욕구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이게 지속될 경우 부적절한 감정, 질투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각자 본인만의 강점, 약점, 삶의 길을 가진 독특한 개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평가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독특한 자질과 장점을 인정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을 안다고 답할 수 있는 통찰을 갖자. 이는 삶에서 목적을 찾고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과 겸손도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아는 것을 안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강점, 기술, 전문성을 인식하고 이걸 통해 목표를 달성해 우리 주변의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째, 배우는 법을 배우라. 배우는 법에는 필기법, 암기법, 시간 관리 기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학습과 개발의 기회로 보는 성장 사고방식도 포함합니다. 배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며 삶에서 더 깊은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하루를 행복하게 채우라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까요? 첫째, 어제는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는데요.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관계, 자존감, 삶의 전반적인 목적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둘러싼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건데요. 우리 자신을 과거의 희생자로 보는 것보다 경험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즉, 성장 사고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회복력을 개발하고 역경에 직면하여 번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키우는 건데요.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동정심을 가져주세요. 둘째, 아침 일상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 아침을 운동, 명상, 독서 또는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오는 창의적인 취미로 채워주세요. 하루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라. 이는 이기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게 아닙니다. 본인의 행복감과 성취감은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을 잘 찾아주면 더욱 좋겠죠? 넷째,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5가지. 첫째, 감사에 집중할 것. 둘째, 자기 관리에 집중할 것. 셋째, 목적 의식을 가질 것. 넷째, 지지하는 사람들을 곁에 둘 것. 다섯째, 심호흡이나 운동 등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법을 찾아볼 것. 다섯째,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과거를 버리는 법을 배우자. 단순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좋은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고요. 흥분과 기대감으로 매일매일에 접근해주세요. 네 번째 카테고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실들. 무엇보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치관에 도전하라. 본인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치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데요. 찬성과 반대의 증거를 고려하고 또 다른 다양한 관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독서, 대화, 유튜브 등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들을 찾아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 당신의 목적의식은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가? 첫째, 당신의 목적은 그저 이기적일 뿐이다. 그렇다고 문제될 건 없다. 행복하고 성취감을 얻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찾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취감을 희생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할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에서 목적을 추구할 때 돈과 시간, 열정을 적절히 안배하자. 셋째, 지금 당장은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미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어떻게 행동하냐는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행동, 말, 태도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존경과 연민으로 대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과정은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 카테고리, 감정을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법. 첫째,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거나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상황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에서 이치를 배우라. 자연은 조화롭고 균형 있고 상호 연결되는 작동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만물의 상호 연결도 좋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교훈은 적응과 회복력의 중요성, 휴식과 회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고요. 우리도 에너지를 보충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휴식과 회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두가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자. 당신 역시도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건데요. 편견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허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챗GPT가 선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중에서 연수남 AI가 한 번 더 열일해 22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요즘 대세인 AI 인터카는 사실은 연수남의 수작업 책 리뷰 및 더 강력한 공부법과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챗GPT 책 못지않은 연수남 공부법 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세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중 연수남이 추출한 핵심 골자 22가지만 마음에 잘 새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삶의 과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공부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수남 주특기에 새학기에 바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새학기 공부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